자, 10월 13일 일요일. 오늘은 좀 특이한 제목이요. 장동호의 자기반성. 요즘 제가 좀 슬럼프여서, 크게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고, 그 다음에 또, 잘못 반대로 좀 베팅해가지고, 손실을 좀 크게 키워가지고, 수익을 다 까먹고, 한 3가지 정도 큰 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복귀하면서, 이런 실수를 또 안 해야 되죠. 보통 인간은 10명 중에 9명은 실수를 하면 덮으려고 합니다. 뭐 정치인들도 다 똑같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늘 수익 난 것만 얘기하고 손실 난 거 얘기 잘 안 하죠. 우리 딸들도 그래요. 뭐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 또 빠닥빠닥 우기고 그러죠. 항상 실수를 빨리빨리 인정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철저한 원인을 파악하고 병도 마찬가지야. 병에 걸렸으면 마찬가지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다음에 안 실수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 자기 반성을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요즘 굉장히 제가 슬럼프인 건 또 슬럼프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좀 짜증이 좀 나죠, 사실은.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더라도. 첫 번째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이 코스피에 풀베팅 한 거죠, 코스피에. 그러니까 사실은 코스닥으로 갔어야 되는데, 코스피에다가 풀베팅 한 거죠, 첫 번째 실수고. 실질적으로 차트를 봐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좋았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에다 풀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아주 뼈아픈 실수죠. 코스피가 못 간 이유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제일 큰 원인이 될 텐데, 자, 보시면 여기 코스피 레버리지 차트죠. 예,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있고,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은, 어이구, 올라갔네. 위쪽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샀으면, 지금 이 지점에서 샀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샀다면은, 여기까지 이만한 지금 수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했어야 되는데, 대도 안 나니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니까, 코스피에 투자를 하니까, 여기 샀다 하더라도 지금도 제자리네.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갔다 들어오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이유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제일 큰 이유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2조를 넘게 팔아제끼는데 제일 큰 원인이 있고, 그렇죠? 이만큼을 팔아 제꼈으니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30%가 넘었는데 코스피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이제 뭐 지금 지수대 1,000원만 움직여도 보통 지수가 뭐 한 30에서 50포인트가 뭐 올라버리니까. 반대로 말하면 얘가 내려가면 이제 지수를 깎아내리죠. 지금은 이제 시총도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저 그러한 보통 기업으로 돼가는 중이에요. 또 지금 한 20% 정도 아마 그 코스피에 미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30%가 넘다가. 그럼 이렇게 하락할 줄 알면서 왜 굳이 이렇게 코스피에 투자를 했냐 이거죠. 얘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레버리지가 못 갈 줄 알면서 왜 여기다 투자했냐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반성해야 될 사안인데. 그래서 사실은 뭘 기대하냐면 우리가 이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 텐데 좀 확대해 볼게요. 이게 중간에 이게 하락하다 보면 한 번씩 이게 반등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반등할 때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4%에서 5%짜리 오르면은 웬만한 종목 상한가거든요. 그게 거의 수준이. 여기도 보시면 옛날 4.02% 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기대했던 거예요. 4%나 5% 또는 7, 8% 정도 하루 정도 반등을 하고 그때 이제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하면은 다 덜고 나와버린다. 이렇게 반등했을 때. 그걸 기다린 건데, 뭐, 정말 그 기대와 달리 계속 하락을 한 거죠. 큰 반등나 반등 없이. 앞으로 삼성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유튜브 치어보면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온통 지금 안 좋은 얘기로 도배가 돼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별로 그렇게 기대하는 게 없고요. 일단 오너 자체가 지금 정신 나간 놈이 되다 보니까, 그 맨날 뽕이를 쳐맞고, 그 윤석열이랑 같이 다니면 떡볶이를 쳐먹어야 되고 하니 뭐 정신이 있겠어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나간다는데, 윤석열 쫓아서 1년에 12번을 나간다는데, 이 대기업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총수가 하루 나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나갔다 오면 또 일주일, 열흘씩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좀 쉬어야지 해도 체력이 약한데. 그러니까 보름도 출근을 안 할 거예요, 회사에. 그러니 뭐 회사가 돌아가겠어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위기일 때는 원래 그 옛날에 이건희가 그랬던가요? 이건희가,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고. 그죠?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었죠. 그런 걸 좀 나서야 될 때인데, 이제 이쪽이가 그럴 리더십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지겠지만 지금 이제 12조면 또 한 5조는 또 채우겠죠. 5조 단위씩 바스켓으로 정리하니까 애들이. 그럼 3조 더 판다고 잡으면 5만 한 5천 원 정도? 가격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한 요 정도 선까지 빠지겠죠. 한 이 정도까지는 빠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5만 5천 원이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빠지겠죠. 코스피 지수도 꽤 빠지겠죠, 그러면. 예로 치면은, 이 밑으로 또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한 5만 5천 원, 뭐 가격은 중요한 건 아니고 더 빠지긴 하겠지만,
더 빠지긴 하겠지만 뭐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 되겠죠. 지금 파란색 이 부분이 외국인의 매도죠. 여기가 지금 계속 될 겁니다. 개인이 계속 사고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던지는 것도 아주 손절 물량이거든요. 기관도 이제 못 버티고 손절에 합류를 하기 시작해서 어저께 한번 샀네요. 그죠? 이때 샀습니다. 기관이 사주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하락이 멈추긴 하네요. 보니까 기관도 못 버티고 결국 이제 던지기 시작하다가 또 다시 사는 모양이네. 보니까 너무 싸니까.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적자가 나도 5만 원에서 5만 5천 정도 주가가 나오거든요. 지금 5만 5천 원에서 5만 원이 적자 주가 때인데 반도체가 적자가 아니라 지금 이번 분기에 9조 원을 1년에 9조 원도 아니고 석 달에 9조를 버니까 남은 분기를 생각해 보시면 1년에 얘들이 9사 36조를 버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 회사의 주가가 원래 적자가 나도 5만 5천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기는 싼 거예요. 지금 솔직히 싸긴 싼 거예요. 반등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싸긴 싼 거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제 생각에 빠지다가 갑자기 한 3일 만에 그러니까 한 5만 한 6, 7천 좀 3일 만에 7만 5천 원까지 가는 날이 한 번 온다. 그러니까 7%나 8%대 양봉이 그러니까 툭툭툭 3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비슷하게 이쪽에도 있었죠. 예, 단 며칠 만에.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3개월인데 올라가는 건 3일 만에 불과 3일 만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여기 7만 원대 보이죠. 이 지점까지 올라오는 날이 반드시 온다. 제 생각엔 늦어도 11월 말 안에는 온다. 오기는 100% 와요. 100%. 99%는 아니고 100%입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언제 오냐가 문제죠. 그 고집을 믿고 가다가 계속 빠진 거지. 우리가 그거 믿고 가다가. 그 하루나 또는 3일짜리 반등을 위해서 끝까지 버틸 거냐. 끝까지 코스피를 우리가 코스피 베팅할 거냐. 코스닥으로 갈아타지 않고. 이거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중국 지수인데요. 끊임없이 내려 끊임없이. 정말 5만 가지 소리. 뭘 해도 중국은 안 된다. 계속 내렸죠. 계속. 부양책 잠깐 들어갔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서 모두 안 된다고 할 때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세요. 순식간에 다 복구했죠. 이날을 믿고 우리가 계속 코스피에 풀베팅을 해서 지수가 빠질 때마다 더 계속 코덱스를 살 것인가. 계속 살 것인가. 빠질 때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명히 올라오긴 할 텐데 분명히 코스피도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 그렇게 되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렇게 순식간에 3일 만에 그냥 순식간에 7%대 양봉이 한 서너 개 나오면서 순식간에 7만 5천 원, 7만 2천 원까지 오는 날이 바로 우리 코스피가 그때 한 700, 800 가는 날이라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일단 손절하고 코스닥으로 넘어갔다 다시 올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첫 번째 이게 우리 큰 실수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 코스닥으로 돈을 벌 수 있던 걸 한 번 놓쳤다. 두 번째. 자, 여기서 한 2, 3천 놓친 것 같고, 엔비디아를 제가 끊임없이 하방을 고집하고,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공매도를 때린 거죠. 엔비디아 공매도를 때린 건데, 보기 좋게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 같은 세력들이 다들 좀 한 방으로 다 KO 패당하고,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죠. 첫 번째에서는 먹을 걸 못 먹은 거죠. 첫 번째는 뭐 손실하기보다도 수익 날 걸 못 냈다. 기회를 놓친 거고. 두 번째는 실제 큰 손실을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미국 지수 좀 보겠습니다. 다우 산업 지수입니다. 어때요? 무섭죠? 10년 동안 볼까요? 어떻습니까? 무섭죠? 이런 조정도 기다릴 것도 없이 계속 사기만 했었으면, 지수가 지금 4배 올랐기 때문에 종목은 100배 오른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애플 주식을 2006년에 1억을 샀다면 지금 150억이라는데 그 가치가. 그러니까 100배에 오른 종목들이 수두룩하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현상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나스닥 10년 탔습니다. 1년 중간에 굴곡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갖고만 있으면 계속 오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 더하죠, 이제 일봉 차트로 보면. 그래서 좀 이런 모양, 조정을 받을 듯 하다 결국은 다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전고점을 뚫을까 말까 이 고민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난번 전고점인데 여기를 좀 돌파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 미국 종목 차트인데 그중에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전자랑 똑같아서 얘가 차지하는 나스닥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얘가 가면 지수도 가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추세선을 제가 그어놓은 건데 이 선을 다 뚫고 위로 올라가 버렸죠. 선을. 똑같습니다. 여기도 위로 갈까 말까를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자리라. 보시면 이게 전고점이 여기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을 좀 뚫을까 말까 지금 이게 140불이에요. 140불. 현재 가격은 134불에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려든 구간이 어디 구간에 걸려든 거냐면 보시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보통 사서 하방을 때려가지고 내려가면 돈을 버는 거죠. 이걸 사서
하방을 때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걸 사서 돈을 벌고 이렇게 지그재그를 계속 활용해서 갈 생각이었는데 그럼 누가 봐도 이 하방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조정받았잖아요. 그렇죠? 실제 돈을 벌었고요. 실제로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 1700 가까이 번 게 바로 이제 미국 지수의 하방을 때렸기 때문에 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요 지점에 잘못이죠. 여기서. 이거 조금 더 내려갈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좀 더 내려가. 여기도 좀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여기였거든요. 차트가 위치가. RSI 위치가. 여기서 하방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꺾여버린 거죠.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럼 빨리 상대의 수능을 인정하고 방향을 내가 틀렸으면 인정하고 바로 손절을 해버리고 상방을 갈아탔어야 하는데 여기서 계속 하방을 물을 탄 거야. 물을. 올라갈 때도 물을 탄 거야. 꺾이겠지. 이 과열이니까 반드시 꺾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난번 과열에 이어서 또 바로 얼마 내려가지도 않고 또 과열을 또 만드는 거죠. 또 과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몇 번까지 만들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만들지. 계속 과열을 만들지. 뭐 끝도 없이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손실폭을 어마어마하게 키웠고, 요 구간에서. 우리는 하방 배팅을 여기서. 왜냐면 과열이니까 반드시 꺾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곱하기 2배로 먹는 이게 인버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 10%만 올라가도 우리는 20%가 넘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일별 상승폭 보이죠? 1%, 3%, 1%, 2%, 4%, 1%까지. 이거 다 합치면 10%좀 되겠죠? 곱하기 2배에서 우리 20%의 손실을 본 거니까 1억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물론 중간에 물을 타고 좀 해서 손실을 좀 한 1,300, 400으로 줄인 건데 그래서 결국 못 버티고 이제 그냥 인버스 놔두고요. 거꾸로 내려가는 인버스 놔두고 근데 이게 인버스 차트인데 우리가 산 자리에서 계속 하락하는 거죠. 침체가 한 번 들어온 게 아니라 침체, 또 침체. 끝도 없는 침체. 어디까지 갈까요? 분명히 반등을 하긴 할 텐데, 엔비디아도 꺾이는 언젠가 꺾일 텐데, 이 선거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진짜 미친 듯이, 월가에서도 지금 바이든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지금 상승세를 유지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지금 입장이란 말이죠. 신고가 뚫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희도 못 버티고, 이런 인버스는 놔두고, 일부 조금 선전하고 남은 돈을 다 모두 다 상방에다 배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을 다 가지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방향에 순응하는 좀 유연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고집 때문에. 인간은 다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죠. 고집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 우리나라 민주당 지지자들의 뭐 75%가 85%가 그 여자 해리스를 좋아한다는데 미국 흑인들도 등을 돌리고 있어요. 미국 여자 흑인들도 해리스 등을 돌리고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미국 민주당은 한국 민주당과 달라요. 거기는 국민의힘하고 친해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문재인하고 악수하고 바로 주머니에 손 닦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기 묻을까봐. 그런데도 그렇게 해리스가 좋다고요? 무식한 건 자랑이 아니에요. 공부하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수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 1,500 이상의 손실을 키웠다. 세 번째입니다. 테슬라는 반대입니다. 테슬라는 수익을 냈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천의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수익을 충분히 못 낸 거죠. 이걸로 테슬라로 작게 벌어도 한 4, 5, 5천만 원. 만약에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한 억 단위 수익이 날 뻔한 거를 이번에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수익을 끊어먹었어요. 이거 반대입니다. 이건 또 건데.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너무 큰 손실을 보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 정도 수익 냈으면 잘라야겠다는 생각에. 왜냐면 자꾸 틀리니까. 감이 계속 맞을 때가 주식하다 보면 3번 투자하면 3번 다 먹을 때가 있어요. 5번 투자하면 5번 다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쭐져서 교만함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생겨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주변에 얘기할 때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지만 자꾸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자꾸 뭘 맞추면 제가 신이 된 줄 알아요. 신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강의 들어보시면 그 뭐 몇십억씩 번다는 친구들 보면은 우주 최강이라는 둥, 자기는 세계에서 유일한 매매자라는 둥, 세계에서 자기밖에 없다. 이걸 맞춘 사람이 그 정도의 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속된 말로 이제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면 매매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틀리기 시작하면 또 계속 틀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그런 상황이라 이 테슬라도 좀 자신감 있게 매매했으면 이 위에 있는 엔비디아를 다 많이 해도 남고도 남을 돈이었는데 너무 일찍 잘라 먹었어요, 수익을. 테슬라인데요, 보시면 마치 테슬라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정확하게 이 지점 여기 보이십니까? 좀 확대해 볼게요. 네, 이 지점 보이세요? 이 지점에서 저는 분명히 이건 내려가겠다. 테슬라가 왜냐면 그날 배에 실리는 수출 대수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별배 없겠다 판단해서 테슬라 하방을 때렸는데요. 여기서 하방에 2배 주는 ETF가 있죠. 또 여기랑 또 쌍봉이에요. 이쪽 보여요? 이봉하고 이봉이 쌍봉이죠. 쌍봉이면 무조건 도망가야죠. 그래서 사실은 하방을 때렸는데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는 거기서 그냥 하루 만에 곱하기 2배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나고
그날이 3.49인가 3.36이 떨어진 날인데 3.49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곱하기 2 보세요. 7%에서 8%예요. 그러면 보통 한 4, 5천만 원만 투자해도 거기서 7% 곱하면 얼마예요? 4, 500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수익을 한번 내고요. 여기 수익을 한번 내고요. 그 다음 기다렸다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하방을 또 때렸어요. 그래서 하방을 또 때렸는데 또 급락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날 이거 들어가면서 엔비디아 손실을 좀 많이 한 거예요, 이날. 엔비디아로 그때 한 500 정도 손실을 본 상태에서 얘가 400 가까이 벌면서 여기 하방에 곱하기 2를 하면서 또 수익이 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질질질 할 때, 테슬라가 그 자동 배달 택시 형태의 신차 발표회가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 그 상황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뭐 별게 없다, 신기술이.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면 자신있게 여기까지 진입을 했어야 된다. 하방 진입을. 그리고 하방에 돈을 버는 거를, 하방하면 돈을 버는 거에, 여기다가 한 1억 질렀어야 된다. 몇 억은 질렀어야 돼요, 여기다가. 결과적으로 신차 발표가 나왔고, 상황이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식은 폭망했죠. 그래서 그날 하루 8.78%가 급락을 했어요. 금요일이죠? 그저께. 급락을 했어요, 7.78%. 그러면 하방으로 때리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를 벌게 되냐면은, 8.78% 곱하기 2가 되니까요. 자, 보시면, 테슬라의 하방으로 돈 버는 주식이죠. TLSQ. 그러니까 그날 하루 17.61% 금요일날 17.61% 급등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하고 저항받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했었고, 결국 원하는 지점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베팅했으면 이제 18%니까 앞에 먹었던 두 번까지 합해서 만약에 꾸준히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한 30% 이상 수익이 나는 것이죠. 30% 넘겠죠, 수익이. 그러면 이제 아까 엔비디아 손실은 10%인데 물을 타고 막 그래가지고 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를 이 엔비디아에 너무 충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여기 급등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왜냐면 엔비디아가 가고 미국의 전 주식이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종목들은 핸드폰은 잘 나오는데 여기 지금 컴퓨터상에서는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지금 아마 여러분 핸드폰 해외 주식 검색해서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넷플릭스, 뭐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눌러보면 다 차트가 이렇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이래요. 다 우상이야. 꺾이는 게 없습니다. 테슬라만 특이하게 지금 빠진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빠진 거예요. 뭐 애플도 계속 상승 중이고, 뭐 이렇게 딱히 차트가 뭐 불안한 게 없어요. 얘 하나가 아주 특이하게 지금 급락이 나오고, 테슬라만. 아주 되게 특이하게 나온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의 상승세로 봐서는 테슬라의 하락도 금방 진정되고, 하락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냥 위로 가겠구나. 왜냐면 10개 중에 9개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 자체가, 지수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워낙 강세장이니까 미국이 지금 선거 전까지는 빠질 일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테슬라의 하방 공격을 못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못한 건데, 결과적으로 급락이 나서 하방이 된 거죠.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못 때리면서 수익을 적당히 먹고 나와버린 게, 그러니까 몇 천을 먹어야 될 자리에서 몇 백밖에 못 먹으니까 이번에 이 세 가지 기회인데, 뭐 셋을 다 맞출 수는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셋 다 많이 운 좋게 따다닥 맞았었으면 아마 우리는 큰 억 단 이상의 수익이 났을 거고, 그러면 또 저 자만심이 더 하늘을 찔러서 더 큰 무리한 베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반성은 반성이고, 그러나 또 힘든 건 힘든 거죠. 무슨 제가 굉장히 슬럼프에서 매매를 조금 자제하면서 다시 차분히 마음속에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위기는 기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현재 생각으로는 이제 상방을 때려놓은 것, 그러니까 엔비디아부터 다 주식 다시 이 높은 자리에 다 샀습니다. 이 과열 지금 다 샀어요. 그러니까 상승세를 인정하고 샀어. 이 RSI 지표 차이의 단점인데, 이게 상승하고 팔아먹으면 또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영매매에 걸려버리면 아까 같이 계속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실수를 인정하고 상승 이 과열 지점에 또 샀습니다. 쫓아가 사서 더 올라간다면 일단은 계속 끌고 가보자. 우리도 그러면 수익을 누려보자. 그리고 만약에 꺾이면 이렇게 급락이 나면 그때 손절하고 나오자. 손절이 아니죠.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러면 하방 배팅한 엔비디아는 우리가 조금씩 계속 손절하면서 물량을 줄이다가 엔비디아가 꺾일 때쯤에 그때 하방을 그때 사자. 그때까지 계속 매일 손절하자. 현재 그렇게 전략을 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략은 며칠 고민해서 생각한 겁니다. 전략은 일단 이 테슬라를요, 상방 배팅을 좀 하면 어떨까? 상방 배팅. 3방 가면 곱하기 2배를 또 주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약간 좀 RSI 모질라죠, 지금. 아쉽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보이세요? 급락이 한번 갭으로 나왔죠, 갭으로.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했어요.
제 생각에도 일단은 반등할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러다가 재차락할 것 같아요. 재차락할 것 같아요. 예상은 그렇습니다. 앞에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약간 진정세가 되면서 한 며칠 반등을 조금 하다가 재차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더 기다릴 것이냐, 요 반등은 놓치고 여기까지 한 번 더 하락까지 기다릴 것이냐. 어디까지요? 이게 테슬라 주봉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지금 217불이니까 200불 이하, 180불, 110불 여기 요 자리. 삼성전자가 모양이 좀 비슷하네요. 여기까지 좀 기다릴 것이냐,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요 며칠 반등을 앞에 보이시죠? 저 똑같이 지금 상방으로 일단 사서 조금 상승, 소폭이겠죠? 소폭을 먹고 다시 하방으로 바꿀 것이냐, 여기를 재차로 바꿀 것이냐. 항상 그 조금 먹으려도 항상 상해서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잘만 테슬라를 이용하면, 이 급락장을 이용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RSI 침체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침체 보이시죠? 예. 이런 큰 정보가 사실 이게 잘 맞는 편인데, 물론 엔비디아가 지금 그걸 뚫고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만한 그 매력도가 높지 않아요, 회사가.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 또 차 안에서 죽었다 그러죠? 여러 가지 악재를 생각해보면, 예, 보시면 확실하게 RSI 침체 지점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급등이 한 번씩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또 일론 머스크가 워낙 또 쇼쟁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면 쇼를 또 하긴 할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 이 정치를 모르면 주식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혼을 냈죠. 예, 정치만 모르는 사람은 주식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테슬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전기차인데, 이 트럼프가, 언론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진다고 하는 좀 개소리고요. 트럼프가 지금 그 뭐죠? 그 여자? 해리스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날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지금 현재 뭐냐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그 디젤이나 내연기관차의 그 옹호주의자고, 이 전기차에 대해 되게 반대합니다. 이 트럼프는. 그래서 보조금도 안 주려고 하고 다 폐지하려고 하고. 그럼 테슬라한테는 완전히 악재 중에 슈퍼 악재죠. 요즘 못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리스는 자기 편이고, 자기 편이니까 이 트럼프한테 알랑방귀 끼려고 계속 트럼프 행사장까지 나타나서 막 트럼프 화이팅 하면서 온 알랑방귀를 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테슬라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치를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의 상황은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테슬라 쪽에다가 어느 정도 좀 유화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전기차를 압박할 것이냐, 못하게. 왜냐면 그 트럼프 자체가 원래 보시면 포드라든가 도요타라든가 전통적인 크라이슬라든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딱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사업 자체가 아주 보수적으로 생겼잖아요. 공화당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보수를 지지하는 게 공화당이니까. 한국도 박정희 공화당을 헷갈리지 마세요. 자꾸 이름에 헷갈리지 마세요. 리퍼블리칸은 우리나라 공화당하고 달라요. 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11월 5일에 투표를 해서 이거를 하방으로 배팅을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드시 올라온다라고 믿고 상방에 배팅할 것이냐. 그 문제는 이제 트럼프 문제가 또 엮여가지고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제가 생각해 여기서 우리의 승부수가 날 수도 있겠다. 잘만 맞추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이 곱하기 2배수니까 테슬라가 웬만큼만 올라가도 우리가 손해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자꾸 손해라는 게 손해라는 건 아니고요. 먹을 거 못 먹었다는 걸 손해라고 표현해요. 먹을 거 못 먹었다. 또 손해라니까 또 뭐 손해 많이 받겠네, 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정치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최근에 금투세 문제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문다혜가 뭐 술을 먹고 뭐 음주운전을 했냐면 난리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금투세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주 결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죠. 이 이슈를 지금 이재명한테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너에 몰린 문재인과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게 금투세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세라고 국민의힘하고 짝짝꿍돼서 잘 뒤집어 씌워놓으면,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1200만 주식 투자자들한테 이재명은 완전히 천하의 역적되는 거고, 또 1호 범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예를 시키면 이 친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은 부자들만 옹호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또 가둬서 이재명을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친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 A를 선택해도 지는 게임, B를 선택해도 지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온 머리를 굴려서 유예를 해도 욕먹고, 그 다음에 반대를 폐지를 시켜도 욕먹고, 그대로 진행하면 더 욕먹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완전히 그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와중에 문다혜가 큰 사고를 치면서 신문들의 입지가 쭈그러들고,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는 금투세 유예로 가야겠다.
신문들을 누를 수 있겠구나. 이런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투셀 친가에도 결정 못하고 저렇게 빌비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주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특히 미국 트럼프하고 아까 우리 테슬라 얘기했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주식을 해요. 전기차에 대해서 트럼프는 반대 입장이라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일단 트럼프의 내연 기관차 지지는 일단 인정하고 테슬라 주가는 포기하고 대신에 이제 스페이스X라고 부르는 이제 우주 개발 쪽에 이 트럼프하고 큰 딜을 했다. 독점권을 준다든가 했을 거라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유세한 데 가서 막 지원하고 옆에서 지금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천수 저 옆에서 껍죽대는 것처럼 그렇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테슬라의 미래는 어두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두운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속지 말자, 제발. 좀 속지 말자. 누구 좀 믿지 마라, 제발.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항상 속임수의 연속이죠. 주식 차트도 보시면 갈 듯 하다가 페이크를 주고 확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또 바닥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중국 주식도 있죠. 항상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속임수의 연속입니다. 남녀가 만나도 그렇죠. 자신의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최대한 그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서 속여서 결국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자가 화장을 하는 것과 남자들이 옛날에 지금의 여러분 어딥니까? 태평양 일대 섬나라에 있는 전사들이요. 얼굴에다 화장을 막 하고 무섭게 보이도록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얼굴에 그 무서운 탈 같은 걸 쓰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뭐겠어요? 다 상대를 속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제품도 그렇죠? 여러분 어디 호텔 가서 예약할 때도 막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골라보고 댓글 보고 하면서 가서 봤더니 실망스러운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낚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인생 자체가 원래 속임수. 회사가 얼마를 벌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적이 나중에 했더니 그게 또 속임수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종교 교주들도 얼마나 속임수를 많이 합니까? 결국 자기를 믿게끔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정치인은 이 속임수의 원조예요, 원조. 그러니까 정치인을 세상에 믿는 것처럼 제일 바보가 없어요. 우리 문재인은, 우리 이재명은, 우리 김대중 선생은, 우리 윤석열은, 우리 이승만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똘마니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치인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는 끝까지 그냥 믿으려고 들고, 이 철떡선이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에 갇히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유명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얘는 꼭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믿고는 그 반대적인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김어준 사이트인가 거기 보면은 문다혜가 음주운전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문다혜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렇게 술을 먹었겠냐,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었고, 또 문다혜가 대통령 딸인데 어떻게 저렇게 서민차를 탈 수가 있냐, 너무 소탈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또 이걸 옹호하니까 이제 보수 쪽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혀를 내두르는 이 반응이죠. 진짜 기겁을 하는 민주당을 개돼지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 적용되냐면 차트나 법칙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면 뭐 한다. 뭐 21선을 돌파하면 뭐 어쩌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법칙으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다 가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 직전에 항상 주가가 나빴다. 선거가 끝나면 5개월간 한임은 피오리다 해서 올해 주식이 급등한다. 추석 전에 언제나 어렸댔다, 저쨌다. 여기에 가둬둬 버리면은 사고가 유연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변수가 나왔을 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저렇게 빠질 줄 알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적자일 때는 얼마까지 가던데 지금은 너무 싸다. 이 자체가 다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좀 유연한 사고를 좀 가져야겠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하나 보면서 오늘의 장동호의 자기 반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주식 투자든 정치든 종교든 하다 보면 사람이 속을 수 있어요. 충분히 누구나 속을 수 있습니다. 속임수가 원래 인생의 본질이니까요. 속일 수 있는데 한 번 속을 수는 있어요. 두 번 속으면 바보죠. 계속 속으면. 속지 말아야 되죠. 빨리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자, 들어보시면 여기 투자 세미나까지 초청해가지고 같이 약 파는 놈들도 진짜 이거 공동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원래 한 번 속으면 동정, 두 번 속으면 병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지금 대부분의 신도들이 두 번까지 속았으니까 이거 정도면 거의 아니 그 두 번이 작년 연말에 한 번, 그리고 올 2분기에 또 한 번. 드디어 바닥 찍었다가 물타기 몰빵을 하고 지령 내렸던 그런 인간들한테 회원 가입비까지 내고 그런 호객님으로 당하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본인이 지금 입에 자꾸 채우고 딱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구독자님 주변에도 뭐 직장 동료, 친척, 인척, 뭐 이웃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내수 경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 원흉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 배터리 아저씨라고 계속해서 그, 에코프로 사라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광적으로 두 번, 세 번이 속은 거에 대한 지금 비난인데, 이거 정신이가 빗대면 똑같죠? 정신이한테 계속 또 속고, 또 속고, 계속 속으면 병신, 그또 속으면 나중에 한패다, 이건. 이렇게 한패다. 아직도 이렇게, 정신 누구 찬양하고 하면 한패라는 한패.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뭐 주식 유명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 강의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은 이게 막 틀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교주처럼 떠받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속으면 병신입니다. 예. 강의 끝.